여러분 수학여행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 관광버스, 김밥 도시락.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 수학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 명문 사립고등학교. 이 학교의 학생들은 특별한 목적지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 서울. 처음엔 그저 낯설고 신기한 동양의 나라일 뿐이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학생들은 달라졌습니다. 이 여행이 내 인생을 바꿨다. 한국을 다녀온 이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 진로도 가치관도 꿈도 완전히 바뀌었다. 심지어 몇몇 학생은 귀국 후 자퇴를 고민하며 한국 유학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린 한국 수학여행. 그 속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으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케일리입니다. 올해 여름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떠난 2주간의 수학여행이었죠. 처음 이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저는 역사 시간에 배운 한국의 모습전쟁, 분단, 그리고 산업화 같은 단어들로 요약된 그곳이 그저 무거운 과거를 가진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한국은 공부 잘하는 나라, K-팝으로 유명한 나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부터 모든 게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공기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건 기온이나 습도의 차이가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달랐어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바삐 움직이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말투와 태도. 첫 느낌부터 굉장히 집단적이지만 개인적 배려가 살아있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죠. 본격적인 수학여행 일정은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을 거쳐 광화문까지 걷는 코스였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 저는 일기를 쓰며 울었습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한국을 이렇게 몰랐을까? 하고요. 특히 경복궁에서 마주한 그 장엄함은 제 사고방식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는 과거를 철저히 덮고 현재만 강조하지만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더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보았던 6.25 전쟁이나 분단국가라는 단어는 지금의 한국과 너무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충격받은 건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행사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하루를 함께 보냈죠. 같은 또래임에도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기 표현이 또렷했고 동시에 팀워크에 있어서도 굉장히 능숙했어요. 학교 수업 태도, 발표 방식, 동아리 활동 모두에서 집단 속의 개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혼자 빛나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 말이 제게 잊을 수 없는 울림을 주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너 자신을 드러내라, 너만의 개성을 가져라는 말이 중심이지만 한국에서는 함께하는 속에서 너의 가치를 만들어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느껴졌어요. 특히 급식 시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누가 먼저 먹겠다는 경쟁보다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식판을 흘렸을 때 주변 아이들이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와, 이건 정말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한국이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과서 속 한국은 사실은 맞을지 몰라도 진실은 아니었다는 걸요. 진짜 한국은 인간다움이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한 나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배려와 존중이 일상화된 나라였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보지 않아요. 저는 이 나라에서 배운 문화, 사람들, 가치관이 앞으로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단순히 여행을 다녀와서 생긴 감상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순간순간에서 비롯된 확신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우리의 일정표에는 현지 고등학교 방문 및 교류 활동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간단한 문화교류 시간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어차피 영어도 잘 안 통할 테고 적당히 웃고 사진 몇 장 찍으면 끝이겠지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충격에 가까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일반 고등학교였습니다. 외국인 방문이 그리 흔한 곳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죠. 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이 밝은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유니폼도 단정했고 교문 앞에서 환영합니다. 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드는 모습에
괜스레 기분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를 배정받은 학생은 지윤이라는 한국 여학생이었습니다. 똑 부러지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지윤이는 유창한 영어로 제게 학교를 소개해주며 하루 동안 자신과 같은 수업을 듣자고 했습니다. 저는 쿨한 척 좋아 가보자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좀 긴장했죠. 첫 번째 수업은 수학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게 그냥 형식적인 인사겠거니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모든 수업 시작과 끝마다 그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학생에게, 학생도 선생님에게 서로 예의를 갖추며 수업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수업 내용 솔직히 말해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고등학교 11학년이지만 이곳 수학 수업은 미국 대학 1학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암산 속도도 빠르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며 던지는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질문을 틀려도 아무도 웃거나 놀리지 않더라고요. 오, 그런 접근도 있구나.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실의 분위기. 미국에선 스마트폰이 기본처럼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이곳에선 한 명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에게 집중하는 눈빛, 필기하는 손의 속도, 발표하는 태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지윤에게 물었어요. 너무 열심히 한다. 힘들지 않아? 지윤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요.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린 종종 학생답게 즐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미래를 설계하는 시기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반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서 식판을 받고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또 한 번의 문화 충격이 다가옵니다. 모두가 조용히 먹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고 남기지도 않고 친구들과 대화는 하되 정돈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학교는 남기면 벌점 있어요. 지윤이의 말에 놀랐지만 한편으론 존경스러웠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 단순히 강제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이들 스스로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엔 토론 수업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AI 기술의 장단점. 놀랍게도 이 수업은 완전히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죠. 각자 주장을 정리한 후 발표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며 마지막엔 전체 총평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날 지윤이의 발표가 끝난 후 교실에 있던 미국 학생들은 전부 박수를 쳤습니다. Are you serious? How did you learn to speak like that? 저희 중 한 명이 이렇게 물었죠. 지윤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분명하니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교육이야? 미국에서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때때로 무기력이나 무관심으로 변해버리기도 하죠. 반면 한국의 교육은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은 단순한 주입식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고 노력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 서로의 공부를 돕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분위기. 이 모든 게 지금까지 제가 알던 학생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의 제 삶에도 이 태도를 적용해보겠다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이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수학여행을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꿈은 그냥 괜찮은 대학에 가서 괜찮은 직장을 다니며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뚜렷한 목표는 없었고 주변 친구들이 가는 대로, 부모님이 권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었죠. 그런데요, 서울에서의 그 일주일, 특히 한국 고등학생들과 함께 보낸 그 하루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등학교 방문 다음 날은 자유체험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지윤이와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지윤이와 친구들은 우리를 데리고 작은 전통 찻집에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마신 따뜻한 유자차 한 잔. 그 조용한 공간 속에서 지윤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케일리,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단순히 모르겠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왠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나도 그게 문제야.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중이랄까. 지윤이는 조용히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부모님이 의대를 가라고 하셨어. 그래서 중학교 때까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고등학교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
난 사람을 직접 도와주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냥 약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심하고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일. 그래서 나는 심리학자가 되기로 했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또래 친구들 중에 이렇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걸 고민했습니다. 한국의 대학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제로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캠퍼스를 둘러보고 한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 들었습니다. 봉사 창업, AI 연구, 환경보호 모두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작은 기적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동은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돕는 프로젝트였는데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펀딩도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찾아가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 물품을 제공한다고 했죠. 우리가 가진 걸 조금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훈이 친구가 말한 이 문장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숙소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전 처음으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리고 그날 저는 마음속에 결심을 하나 세웠습니다. 나는 단순히 취직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싶다. 지훈이의 말처럼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 진짜 교육, 진짜 인간적인 연결, 그리고 공동체라는 가치가 제 안에서 막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진로 계획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예전에는 경영학 전공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국제개발 및 심리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제가 이 여행에서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고 어떤 결심을 했는지를 이야기하자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말했죠. 그곳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그 나라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겠지.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나라였습니다. 저처럼 수많은 10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 그리고 전 이제 믿습니다. 진짜 좋은 여행은 기억에 남는 풍경보다 내 삶을 바꾼 순간을 남겨주는 여행이라고. 그리고 제 인생에서 그 순간은 분명히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가끔 그날의 한국 하늘을 떠올립니다. 서울 어느 골목 어귀에서 마주쳤던 따뜻한 눈빛, 고등학교 교실 안에서 들리던 또렷한 발음, 북촌의 찻집에서 조용히 나눴던 인생에 대한 대화. 모든 장면이 꿈처럼 다가오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행이라고 하면 맛집, 명소, 풍경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게 한국 수학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경험이었고 그 경험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저는 그냥 미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반복하던 아이. 하지만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가 몰랐던 세상을 보여주었고 제가 몰랐던 저 자신을 깨우게 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는 지금도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단순히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왜 이걸 배우는가를 스스로 질문하는 그 눈빛들. 그건 책 속에선 절대 배울 수 없는 태도였고 그 자세는 결국 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건 한국 사회 전반에 깔린 서로를 향한 배려와 관심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시장 골목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타인을 향한 배려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 문화 속에 스며드는 동안 저는 어느새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후 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진심을 담으려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진로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된 것. 그 출발점은 분명 한국에서의 그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다녀와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그 일주일은 나의 인생에 180도 다른 시야를 선물해준 시간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종종 한국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함께했던 시간, 나눴던 대화, 약속했던 미래를 기억하며.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다시 가게 된다면 그땐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여행이 다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여행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제게 그 나침반이 되어준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수학여행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그게 때론 다른 나라에서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 깊은 곳에 나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이미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해외여행에서 느꼈던 감정, 문화 충격 또는 한국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